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대별이니까 세대별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거고, 1세대는 언제쯤인 것을 말을 할까? 1940년대 중반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제 1980년대 이후를 이제 5세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소자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애니악 시절에는 주요 소자로 뭘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네, 진공관을 썼다 그랬죠. 진공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백열등처럼 생겼어요. 이렇게요. 자, 이것의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막 깨진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막 에어컨을 틀어줘야 된다. 그런 특징적인 거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막 연구를 한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라고 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든 거예요. 트랜지스터, 발 3개 달린 걸 말을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 이거 진공관입니다. 진공관, 이게 트랜지스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머물지는 않았고 집적 회로로 넘어왔어요. 집적 회로는 지금도 이제 집적 회로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발 달린 거, 이제 집적 회로 이렇게 멋있게 생겼죠. 이 뒤에부터는 다 집적 회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기술력은 뭐냐면 이 똑같은 이곳에다가 얼마나 많은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가 돼요. 일단은 얘는 획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는 다 집적 회로잖아요. 어떻게든 집적 회로, 얘도 집적 회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몇 세대부터? 3세대부터. 그래서 과거 옛날의 문제에는 집적 회로에 대해서 몇 세대부터냐? 3세대다라는 게 이제 나왔었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 시험 쪽에서는 이런 걸 내면 너무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어요. 고밀도 집적 회로는 뭐예요?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라지, L이 라지라는 뜻입니다. VLSI는 베리 라지,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UL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울트라 라지, 네,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IC, LSI, VLSI, ULSI 이런 식의 발전을 한 거고, 3세대부터 이제 IC라는 것에 대해서 냈습니다. 자, 그 옆에 연산 속도의 단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초라고, 눈 깜짝하면 우리가 1초가 되죠.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이 1초라는 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수영 대회를 한다든지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100m 달리기 할 때 보세요. 0점 몇 초 사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사람은 이 1초가 너무 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어떠세요? 처리하는 명령어가 1초보다 더 빠른가요? 훨씬 빠르죠. 막 10억 분의 1초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초로서는 조금 단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게 쪼개는 이제 단위를 이제 생각해 낸 거죠. 그래서 밀리세컨드다 그래요. 밀리세컨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초를 말을 하는 거예요.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다음 마이크로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제 나노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자, 나노라는 말은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나노 기술. 굉장히 작은 겁니다. 10의 9승분의 1이라는 건. 자,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 피코. 피코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피코 거꾸로 해봐. 코피잖아. 그래서 코가 코처럼 생겼죠, 여러분. 코처럼. 예, 코 모양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양쪽에 하면 코 모양 되죠? 억지로 코 모양이다 해가지고 외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펜토, 네, 아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의 마이너스죠? 15승, 10의 마이너스 18승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의 단위는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속도의 단위는. 왜냐면 이걸 모르면 나중에 기본서에 가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네, 0몇 초가 나왔는데 1, 2, 3, 4 막 NS가 있는 거예요. 나노초가 있는 거예요. 나노초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지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네,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제 1세대 때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하드웨어. 2세대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아주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컴퓨터 살 때 어떠세요? 아, 모니터는 몇 인치로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오피스를 뭘로 깔지,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술력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하드웨어에 더 많은 투자를 했던 거예요. 막 외형을 멋있고 크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드웨어만 막 투자를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CP 본 거죠. 예,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드웨어를 굉장히 멋있게 꾸몄는데 그거를 구현하려고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딱 샀는데 정말로 뭐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내가 문서 편집밖에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때요? 아까운 거죠. 네, 뭐 그래픽 멋있게 들어가고 게임 멋있게 들어가고 동영상 멋있게 들어가면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받쳐주지 못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때 생각한 거죠. 아,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쪽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급 언어다, 고급 언어다도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저급 언어는 이제 말하면 저질의 저급이 아니에요. 이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저급 언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급 언어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계가 이해하기 쉽다.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요, 이진수예요. 다 0과 1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언어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나온 게 이제 고급 언어가 되죠. 저급 언어에서 이제 고급 언어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내용들은 다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 각각의 이제 장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인공지능 패턴 인식 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 집적 회로가 이제 획기적이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기술력이 뭐라 그랬어요? 이 칩 하나에다가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이제 집어넣냐라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좀 더 소형화되면서 좀 더 많은 명령어들을 집어넣어보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집적 회로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한다면 명령어를 몇 개 넣느냐, 집적화의 게이트 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가 뭘 것 같아요? 스몰이죠. 네, 미디움,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SSI는 집적도가 100개 이하예요. 가소롭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MSI는 1000개까지 넣은 거예요. 네. 자, LSI는 10만 개까지 넣은 거예요. VLS는 100만 개까지 넣은 거예요. 그 이상은 ULSI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SSI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아주 옛날 거? 아니죠. 항상 최신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는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요.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이 됩니다. 예. 단순하지만 이제 출제가 됐던 방식이 되죠. 네. 다음에 이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처리 방식에 보면은 일괄 처리가 있습니다. 일괄 처리. 일괄 처리는 이제 모아두었다가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 자, 세탁기를 돌리는데 일주일치 모아두었다 돌리겠다. 청소를 하는데 일주일치를 모아두었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죠? 네, 배치 처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꼭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꼭 배치 처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꼭 모아두었다가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 뭐가 있어요? 네. 자, 월급 계산, 그죠? 수도세 계산, 전기세 계산 이런 거 어때요? 수도세, 전기세,
있죠. 알바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네, 자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시간 처리가 나온 거죠. 실시간 처리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 입력이 된다. 바로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은행 업무, 또 예약 업무. 내가 통장에 1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럼 통장에 10만 원 보여야 되죠. 안 보이면 입금했는데 통장에 10만 원이 안 보이는데 내일 보여준대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단위수가 클수록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바로 봐야죠. 자, 내가 비행기 예약을 하려고 그래요. 남은 좌석이 어디냐. 그 다음에 내가 예약 온 곳은 어디냐. 어때요? 결과가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 업무에서는 자, 실시간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릴타임이다, 실시간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분할, 시분할, 네, 시분할. 좀 발음 좋게 해주면 되죠. 네, 처리 시간을 분할한 거예요. 타임 쉐어링 해가지고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돼요. 이건 어떤 방식일까라는 거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복사집 아저씨가 왔는데 아직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 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요. A가요, 저 100장 해야 되는데요. B가 저 50장 해야 되는데요. C가 20장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복사집 아저씨도 바쁘죠. 그래서 어떤 복사집 아저씨는 A 다 해주고 B 다 해주고 C 다 해주겠죠. 일반적인 복사집은. 근데 얘는 복사기가 좋은 거예요. 넣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1초당 한 잔씩 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넣고 A 1초, B 1초, C 1초, A 1초, B 1초, C 1초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가는 속도가 1초 단위가 아니라 10억 분의 1초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떠세요? 이거 대단한 걸 라고 느끼겠죠. 이 복사기는 세 개의 일을 같이 처리하군.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데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시분할 처리예요.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한다. 너 1초, 너 1초, 너 1초 이렇듯이 시간을 공평하게 할당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시분할이다라고 합니다. 타임 쉐링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분할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 지금은 분산 처리 시대입니다. 분산 처리다라는 것은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분업화가 나왔죠.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 그럼 어떠세요? 한 사람이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바퀴만 만드는 사람, 핸들만 만드는 사람, 다 시트만 만드는 사람 다 따로따로죠. 그러므로서 좀 더 전문화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분산 처리도 컴퓨터 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할까요? 네, 하나의 일이 주어졌어요. 하나 일, 이 일 좀 처리해. 그럼 여기에 컴퓨터가 붙어요. 네. 그래서 이 컴퓨터 여러 대가 붙어가지고 이 하나의 일을 같이 처리하는 방식을 분산 처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와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부수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 하나의 일을 자료를 그냥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공동 작업을 하려면 얘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줘야 돼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야지 자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처리하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와 줘야 돼요. 네트워크 공유, 그 일을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일 하나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나눠서 처리한다. 네트워크와 공유의 개념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를 우리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다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은 둘 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 처리하는 거예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든 다중 처리든 둘 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는 건데 CPU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중 프로그램은 CPU가 한 개예요. CPU. 중앙처리 장치,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예요. 주인이 하나가 여러 개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다중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요. 자, 다중 처리는 CPU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CPU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거죠. 즉,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처리기가 여러 개 달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중 처리가 좋죠. 그런데 CPU가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업은 하지 마라 그러죠. 동업이 2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견 충돌이 안 되고 최종 결정권자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용어적인 면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다중 프로그램은 뭐다?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중 처리라는 것은 뭐다? 여러 개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다. CPU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다중 프로그램이냐, 다중 처리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CPU가 2개인 것을 CPU가 2개인 것을 나눴어요. 특별히 CPU가 2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CPU 2개인 것을 우리가 듀얼 시스템이다, 듀플렉스 시스템이다 그래요. 자, 자 보세요. CPU가 여러 개 있는 것의 용어를 다중 처리라고 하고, 여러 개니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죠. 네. 그 중에서 CPU가 2개인 것을 특별히 뭐라고 그런다고요?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럼 뭐가 틀려요? 라고 이제 여러분 궁금하죠. 듀얼부터 할게요. 듀얼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좀 많이 좀 들어봤죠. 그래도 듀얼이다 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의 일이 들어왔어요. 업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CPU 2개가 동시에 처리를 해요. 네, 그럼 빨리 끝나겠죠. 네. 근데 듀플렉스 시스템은 업무가 들어오면 CPU 혼자서 처리를 합니다. 남은 CPU는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A라는 CPU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투입된다 그죠. 기다리지 않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듀플렉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됐나요? 자, 듀얼과 듀플렉스 구분해 주길 바랍니다. 됐죠? 구분해야 됩니다. 네, 되겠죠? 그죠? 네, 일이 들어오면 2개 동시에 처리하면 듀얼 시스템. 한 대가 처리하고 남은 한 대는 대기했다가 그 해가 고장나면 바로 투입하는 거.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투입하기 위한 거, 그게 듀플렉스 시스템이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급 언어다, 고급 언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이제 저급 언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저급 언어,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이게 뭐예요? 이제 이진수예요, 이진수.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딱 2개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저 기계어는요, 완전히 이진수예요. 이진수를 말을 해요. 어셈블리어는 그 이진수를 기호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화시켰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진수를 볼까요? 자, 더하세요. 예를 들어서 1010, 0001 이게 더해라 라는 의미다라고 보세요. 뭐를요? 0001, 100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기계어인 거죠. 완전히 이진수로만 구성된 것이 기계어가 되는 거.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자, 물론 이거 막 책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해석하면 알아먹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더해라라는 뜻이었지 여기까지가. 그럼 우리 더해라를 ADD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라는 거죠. 이 이진수를 이런 기호로 나타낸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기호화시켰다. 명령어 하나당 기호 하나씩 1대1로 기호화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호화시킨 언어가 뭐냐? 어셈블리 언어다 그거죠. 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도 여러분 어려워요. 기계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급 언어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이 작성된 언어는요. 기계가 몰라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볼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러냐? 번역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번역.
기계로 바뀌는 거, 인간이 만든 언어는. 근데 기계어는 그 자체가 기계어니까 어때요? 바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좀 쉽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좀 가보자 라고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고급 언어가 돼요. 자, 저급 언어는 종류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의 종류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C, 자바, 비주얼 베이직 다 고급 언어예요. 이렇게요. 네. 대부분의 언어는 고급 언어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를 구분해 주면 돼요. 저급 언어 2가지는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기계어, 어셈블리어.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발전 과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OMR이 뭘까, OCR이 뭘까, MICR이 뭘까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OMR은요, O가 광학입니다. 광학, 그 다음에 마크, 광학, 마크, 리더, 판독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마킹하죠. 이렇게 답안지에다 마킹하죠. 시험 보러 갈 때. 수험생 답안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막 이렇게 막 동그라미 치죠. 이렇게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이게 바로 OMR이 되는 거고, 자, 이걸 이제 여기다가 딱 넣으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1번 문제 틀린 사람 몇 명, 평균 몇 명,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컴퓨터랑 연동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OCR은 얘랑 똑같은데 가운데 자만 틀리군요. 여기서 C는 뭐를 의미하냐면 문자를 의미합니다. OCR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자를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로용지가 이제 대표적이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MICR이 있습니다. 여기서 M은 마그네틱, I가 뭐냐면 잉크예요. 잉크. C는 문자, R은 판독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잉크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수표가 있습니다. 수표. 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용어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 그 세대별 발전에서 나온 용어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익히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경영 정보 시스템 우리가 MIS다라고 그래요. MIS.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초창기 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라는 매체를 경영에서 쓰는 게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컴퓨터를 경영에 사용된다 굉장히 특별했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경영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죠. 내가 저기다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사업을 기업이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죠.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윤이 얼만큼 남길까? 추진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군. 투자해야 되겠다. 라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 MIS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죠. 경영이란 건 뭐죠? 의사결정을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MIS, 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이에요.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 자,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 MIS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어상.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AI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AI다. 그래서 그냥 로봇은 많이 있죠. 근데 관건은 뭐예요? 사고할 수 있느냐? 네. 자, 학습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냐, 컴퓨터가 가능하냐, 이렇게 가능하도록 컴퓨터가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파트가 바로 인공지능 파트가 된다, 그렇죠? AI 파트가 된다라는 거죠. AI, 인공지능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또 드라마에서도 이제 인간의 생각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그런 드라마도 종종 있었죠. AI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AI라는 영화에서는 인구수보다 로봇 수가 더 많은 거고, 로봇이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불편하면 다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버리는 로봇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막 그렇게. 네,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자, 생각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인식이 되는데요. 패턴 인식은 이제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미지를 이제 패턴과 비교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여러분이 어떠세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설정했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런 패턴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패턴을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네. 저장되어 이걸 이미지 통째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입력하면 자기한테 입력되어 있는 이미지하고 비교해가지고 맞으면 화면 열리고 틀리면 안 열리는 거죠. 이게 이제 패턴 인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손으로 쓰는 문자, 음성, 물체의 형상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인지를 하는 것을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40대 넘어가면은 패턴 자체를 기억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가나다라 기억년 디귿을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나이대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막 청소년들이 있죠. 이걸 외울 수 있나요, 여러분? 네, 하여튼 패턴 인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패턴은 뭐세요? 네. 자, 한번 패턴 인식 설명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퍼지 이론입니다. 퍼지 이론. 이렇게 퍼지다라는 것은 애매하다, 모호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탁기를 돌릴 때 여러분이 빨래가 많으면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빨래가 적으면 물이 적게 들어와야 되죠. 그건 판단을 한다 거죠. 그걸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무게가 몇 그램 이상이면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디까지 뭐 그림자가 졌을 때 세탁물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세탁물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추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금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퍼지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등이 있는데 아침 7시에 꺼져, 네, 저녁 7시에 켜져. 라고 하는 거죠. 어두울 때 가로등이 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떠세요? 사계절이 있고 항상 여름엔 어때요? 7시 화나잖아요. 6시만 돼도 화나잖아요. 더 빨리 꺼지게 하면 전력량을 어때요?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을 했냐. 자, 네, 이거를 7시에 꺼져. 아니죠? 아침 7시에 꺼져. 저녁 7시에 켜져. 이 단어를 날이 밝으면 꺼지고 날이 어두우면 켜져라. 이렇게 명령어를 내린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날이 밝았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죠.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바깥에 뭐 채광이라든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있겠죠. 그게 얼마 이상이면 날이 밝았다라고 인식을 해라. 그러면 꺼져라.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하겠죠. 자, 이런 것이 퍼지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초 개념에서 이제 기초 개념 들어왔으니까 용어를 하나하나씩 익혀가면 되겠습니다. 애울 건 애워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바로 다음 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